네, 자 홀짝 박사의 주도주 꿀팁 순서입니다. 와운에서의 김문석 파트너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도 시장은 좀 박스권에 갇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슈는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어떤 이슈 주목을 하셨고 또 어떤 유망주 꿀팁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자 네. 오늘 참 힘든 하루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미국 국채금리 급등 소식 때문에 오늘 아무래도 이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좀 펼쳐지고 있고요. 한국 증시 이 이유 때문에 오늘 뭐 전반적으로 무너지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뭐 아직 시장이 끝난 건 아니다라는 걸 뭐 다들 인지를 하고 계실 것 같고요. 이렇게 좀 위기가 발생했을 때 좋은 기업을 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로 대응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은 이제 국채금리 급등 관련해서 좀 수혜가 예상되는 금융주 중에 하나금융지주 좀 소개를 할까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 쿠팡 미국 상장 이슈 때문에 잘 달리던 종목 중에 오늘 시장 무너지다 보니까 좀 후퇴하고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마트를 저가에서 기회로 잡자라는 관점에서 두 종목 좀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 금융주 하나금융지주부터 얘기를 좀 드릴까 하는데요. 자, 미국 국채 금리가 급등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아무래도 시장 전반에는 좀 위험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 시장 내에서도 금융주는 올랐죠. 오늘 한국 시장 내에서도 금융주는 오르고 있고요. 자, 아무래도 이 국채 금리가 오른다라는 부분은 이 시장 전반에는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지만 이 은행주 쪽으로는 오히려 수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은행주 자체는 사실은 뭐 미국 국채금리 급등과 상관없이 어찌 본다면 코로나 이후로 가장 못 오른 기업 중에 하나가 이 금융주들이고요. 이 금융주들이 뭐 워낙 지금 주가 좀 싸게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어느 정도 실적 턴어라운드는 또 주가 턴어라운드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시점인데 이런 시점에서 또 국채금리 급등 같은 이런 이벤트들이 붙어주면 상대 강세가 나올 수 있는 오늘처럼 상대 강세가 나올 수 있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자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금융주들은 뭐 짧게 보기보다는 올 한 해를 좀 쳐다보고요. 지금도 좀 관심이 오늘 좀 오르고는 있습니다만은 관심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자 대표적으로 뭐 대부분의 금융주들 뭐 KB금융이나 신한지주, 뭐 하나금융지주 다 같은 맥락입니다만은 하나금융지주를 사례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자 최근의 주가 흐름을 보면은요. 뭐 지난해 연말에 시장 올라올 때 좀 같이 올라오다가 지루하게 박스권이 나오다가요. 연초에 한번 이제 시세를 좀 붙이는 이런 모습이 좋았는데 최근에 뭐 이 공유제 관련된 얘기나 뭐 배당 축소 관련 얘기 나오면서 오르던 것을 다시 다 반납을 해버렸습니다. 자 하지만 하방을 잡고 다시금 이제 고개를 좀 들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뭐 하나금융지주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금융주들이 강력하게 좀 하방 경직을 잡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셔야 되는데 자 지금 KB금융이나 신한지주는 연간 한 3조 5천억대 순이익을 내고 있고요.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도 작년도에 그러니까 2020년도 참 안 좋은 상황이었습니다만은 순이익 기준으로 한 2조 6천억 정도 이익을 냈습니다. 이익을 잘 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KB금융, 신한지주 좀 등치 있는 회사들은 1년에 한 3조 5천억씩 지금 순이익을 내고 있고 지금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도 1년에 한 2조 6천억대 지난해처럼 안 좋은 상황에서도 그 정도 이익을 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주가가 안 빠지는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하나금융지주를 예를 들면은요. 아마 올해 연말 기준 하나금융지주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이 지금 약 33조 원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자, 올해 예상 순이익이 한 2조 7천억, 내년 한 2조 8천억 정도 보고 있거든요. 지금 하나금융지주 시가총액이 얼마냐 하면 오늘자 기준 약 11조 3천억 정도 됩니다. 상대 비교를 살짝 해보면 아시겠지만 자산 대비 주가 수준이 0.3배가 조금 넘는 수준이고요. 이익 대비 주가 수준은 4배가 안 되는 수준이죠. 자, 이것이 의미하는 부분은 지금 좀 심한 저평가라는 얘기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난해 같은 경우 이제 코로나 환경에서 벗어나면서 이 시장의 자금들이 언택트로 갔다가 바이오로 갔다가 2차 전지로 가다가 또 나중에는 또 자동차로 가다가 또 작년 말부터는 이 반도체 쪽으로 가고 하다 보니까 이 시장에 돈이 많으면은 그냥 그럴 기업만 사면 되겠지만 지금 시장에 돈이 없는 환경이다 보니까 결국 등치 큰 금융주들을 팔아서 그쪽으로 돈이 이동하다 보니까 이 금융주들이 상대적으로 좀 못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찌 본다면 상당히 지금 저PBR 저퍼 상태에서 있는 상황인데 다만 이제 올해 들어서 흐름이 좀 달라지는 부분이 이 저PBR 저퍼라는 매력 때문에 주가는 크게 빠지진 않습니다. 어찌 본다면 강력한 하방 경직은 확보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이 상태에서 조금 기대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자, 어쨌든 간에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강력한 경기 부양책을 펼치고 있고요. 동시에 지금 백신 접종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경기가 내년에는 정상화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붙거든요. 이러면 결코 이런 것들이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이 높고요. 금리 자체가 자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작년처럼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금융주들 이익을 잘 냈는데 금리가 조금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게 된다면 이익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요. 가뜩이나 싼데 더 싸 보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결국 이런 것들이 금융주 쪽 지금 순환매를 이끌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때마침 워낙 기존에 잘 나갔던 주도주들이 워낙 좀 가격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들이 금융주 쪽으로 턴할 수 있다는 부분을 염두를 하시면서 우리가 금융주들은 뭐 좀 밀릴 때마다 조금씩 분할 매수한다라는 관점으로 접근하신다면 좀 안전한 종목이 아닐까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자,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기업은 이마트입니다. 자, 이마트는 글로벌 경기가 내년 정상화될 것이다라는 어떤 기대감을 보고도 사실 투자를 해볼 만한 종목입니다만은 최근 단기적으로는 이벤트가 센 게 하나 붙었죠. 자, 쿠팡이 이러면 3월 달에 미국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쿠팡이 지금 얘기 나오는 부분은 쿠팡이 기업 가치가 얼마일까? 최소한 33조, 많으면은 60조 얘기가 나오는데요. 자, 이마트가 지분 갖고 있는 회사가 하나 있죠. SSG닷컴이라고 해서 쓱닷컴이라고 부릅니다. 자, 온라인 이커머스를 하고 있는 이 SSG닷컴, 지금 이마트 지분을 약간 50% 정도를 들고 있는데요. 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쿠팡이 한 33조 원에서 약 60조 정도, 지금 이 정도 안에서 아마 기업 가치가 결정될 것 같다라는 얘기인데, 자, 이러면 이제 이마트가 보유하고 있는 SS닷컴의 값어치는 지금 시장에서 보고 있는 부분이 약 6조에서 11조 정도를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지분 한 50% 정도 들고 있으니까 얼추 이거 값어치만 해도 한 3조에서 한 5조 5천억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자, 요런 맥락이고요. 자, 요런 맥락으로 놓고 본다면 지금 시가총액 5조 원, 지금 오늘자 5조 1,700억인데 요게 좀 싼 거 아닌가? 요런 맥락이 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실질적으로 이마트는 지금 올해 연말 기준 이마트의 내년 연말 기준으로 이마트의 순자산이 약 10조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연간 한 4천억 정도는 그래도 순이익은 내는 기업이니까 보통 이마트 요 대비 한 20배 해서 약 한 8조 원 정도 가치 평가를 받는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8조 정도 기업 가치를 평가받는 기업이 지금 5조 원인데 이 쿠팡의 상장과 함께 이 SS닷컴, 즉 쓱닷컴의 기업 가치가 재조명된다면 좀 싸 보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분위기라면 6조 원은 최소 넘어줘야 되는 게 원칙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최근에 주가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연초에 한번 시세를 붙이다가 살짝 쉬는 모습이 들어왔다가요. 최근에 쿠팡 이슈 붙으면서 다시 붙이고 있는데요.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오늘 시장 전반에 프로그램 매물이 터집니다. 오늘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요. 오늘 수급 동향을 이렇게 보시면은, 자, 오늘 시장에서 수급의 특징적인 부분은요. 자, 아무래도 이제 국채금리 급등해서니까 외국인들이 현물도 때리고 선물도 때릴 거고요. 자, 이런 가운데 선물이 싸져 버리니까 싼 선물을 사고 비싼 현물을 파는 프로그램 매도가 오늘 기관 투자자 중심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기관들이 지금 약 1조 3천억 가까이 팔고 있거든요. 이 기관들이 주식을 파는데 지금 이게 한국 주식이 비싸서 파는 관점이 아니라 오늘 같은 경우는 이 베이시스가 안 좋아서 파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 우리가 이 베이시스 트레이딩을 하는 이 금융투자권이나 연기금에 포함되어 있는 우정사업본부, 오늘 이쪽에서 물량이 거의 다 기계적으로 터지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시장이 뭐 주가 자체가 비싸다라는 관점이 아니고요. 지금 선물 차트 잠깐 보시면 요 위에 있는 게 베이시스라고 하는 건데요. 이 베이시스가 선물에서 현물을 뺀 값을 의미를 하는 건데 이 베이시스가 오늘 밑으로 툭 떨어져 있죠. 이러면은 이날은 이제 프로그램 매도가 기계적으로 터집니다. 자, 하다 보니까 이 프로그램 매도는 아무래도 코스피 시가총액 200개 기업으로 터지니까 오늘 대부분의 대형주들은 이 프로그램 매물 압박 때문에 눌릴 수밖에 없는데, 자, 그렇다면 지금 분위기 타고 좀 최근에 좋아질 뻔한 종목이 오늘 프로그램 매물을 맞아서 조금 눌려주는 모습이라면 오히려 좀 찬스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자, 그런 맥락에서 이마트도 오늘 좀 조정 이렇게 나올 때 오히려 좀 저가 매수 기회로 좀 보시고요. 뭐 추가 조정 나오면 적어도 3월달 쿠팡 상장하는 그 이벤트까지는 조금 분할 매수 접근하신다 생각하시고 접근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매일 장마감 30분 전 훌쩍 파세 주도 꿀팁, 시장 대비 좀 초과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을 좀 뽑아서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통해서 여러분들 성공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